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보전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흥보전은 흥보가라는 판소리계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판소리 5마당이라고 해서 5개가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보가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된 게 흥보전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여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판소리계 소설처럼 운문체, 문체가 사용이 되는데요. 운문체, 문체라는 게 뭐냐면 리듬감이 있는 노래 같은 말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소설이랑 운문적 문체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약간 리듬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일단 운문적인 문체고, 그리고 양반과 서민의 언어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 권선징악 이런 교훈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났고 양반이 몰락했고 신흥분홍이 뭐냐면 새롭게 흥한 부자 농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농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비참한 서민들은 여전히 살아가겠죠. 그렇게 비참한 서민들의 생활상과 같은 조선 후기의 사회를 굉장히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보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 그리고 문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당시 민중들의 삶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의 제목 기억하죠?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문학. 그것을 참 파악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교과서 211페이지입니다. 아마 좀 더 나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4번째 줄까지가 뭐였냐면 흥보가 매품을 팔기로 한 것을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까지였습니다. 14번째 줄이요. 이제 15번째 줄입니다. 흥보 자식들이 벌떼같이 나앉으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오. 호사는 호화롭게 사치함.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 하니 딸 오동철병 하나 사다 줘. 오동철병 오른쪽에 있어요.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로 만든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참 철이 없죠. 이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병이잖아요. 그래서 참 말 그대로 호사를 지금 부리려고 하네요. 흥보가 말을 합니다.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오른쪽에 고이 벗은 놈 있는데요. 고이는 남자의 헛바지입니다. 고이도 벗고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기 때문에 철병이나 겉옷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필요하지도 않으면 있어도 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개발의 편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말을 해요. 귀민머리에 차도 찰터이 없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터이 오니 사오기만 사오오라며 사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식이 말을 합니다. 또 한 놈 나앉으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남수주가 뭔지 몰라도 비단이란 건 알겠죠? 큰 창옷 한 벌 사다 줘. 큰 창옷 오른쪽에 있는데 작은 창옷 위에 껴있는 겉옷이에요. 이것도 필요 없는 거겠죠, 결국은. 아버지가 말하는 거 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입기야? 옷도 제대로 안 입었으면서 겉옷이 왜 필요해? 흥보 큰 아들이 나앉으며 제 동생들을 꾸짖습니다.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이 꾸짖습니다. 에라 심하구나. 후레아들 놈들. 후레아들 선생님 뜻 써놨죠.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대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되게 욕이에요. 아버지 그렇지 않소. 나는 담배가죽 탕평채에 모초이 한 놈과 오른쪽에 있는데요. 탕평채는 음식이에요. 이거 우리 친구들
뭐 TV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재료들을 이렇게 얇게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 탕평채에다 모초이, 비단의 일종입니다. 모초로 만든 옷이에요. 그리고 한포단 허리띠, 한포로 된 비단, 그러니까 비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싹.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8가닥으로 짠 실이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들여온 거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걸 꿰어 쇠거울 돌거울 넣어주오 라면서 동생들을 꾸짖었죠. 근데 본인이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다른 애들은 뭐 하나 정도만 말했거든요. 여기는 당평채, 모초이, 허리띠, 주머니, 그리고 쇠거울, 돌거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죠. 웃음을 유발합니다. 해학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내 아무것도 안 찾을 듯 하더니 단계를 높여 말하는구나 라면서 탄식을 합니다.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 왼쪽에 있는데요. 대송방, 송방은 개성상인들이 운영하던 가게고 이 대는 말 그대로 큰 송방 취급을 하는구나. 가게인 줄 아는 놈이 많구나. 아버지가 힘들게 매품 파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일로만 여기는 철없는 자식들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지금 매품을 팔아서 맞고서 지금 돈을 벌어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필요 없는 사치품들을 사달라고 하는 게 참 철없죠. 여기까지 철없는 흥보 자식들이 흥보에게 매품을 팔아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왼쪽 볼기를 대송방으로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흥보의 자식들은 흥보가 매품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를 듣고 흥보는 매를 맞게 될 자신의 볼기를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로 하느냐고 자식들에게 말한 것이죠. 계속하겠습니다. 흥보가 말을 합니다. 애기여먼 그리하시오. 매품 파는 것을 이해하시오. 쉬 다녀옴세.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흥보 병영 내려갈 때 탄식하고 내려간다.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 성중 어디매요. 조자룡이 강을 넘던 청총마나 있으면 왼쪽에 있죠. 청총마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길은 끝이 없는데 성 중에 병영이 어디 있는가. 조자룡이 강을 넘었던 그 좋은 말이 있으면 이제 잠깐만에 금방 가련만은 몸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만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에서 자며 내일 가다 어디에서 잘고 제갈공명이 쓰던 축지법, 도술로 지맥을 축소하여 먼 거리를 가깝게 가는 그 술법을 말하는데요. 그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 가련만은 몇 밤 자고 가잔 말가. 지금 길이 끝이 없어서 며칠을 걸려서 가야 하나 봐요. 그 상황에서 아우 청총만 있었으면 축지법 알았으면 빨리 갈 텐데 라며 한탄을 하고 있죠. 여러 날 만에 병영의 당도안이 도착하니 영문, 병영의 문도 엄숙하다. 병영의 권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도군뢰 왼쪽에 있습니다.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의 우두머리에 칠해 잘 손질하여 모양을 낸 그 모습을 보소. 이제부터 도군래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병영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산짐승 털 번거지에 남일광단 왼쪽에 있죠. 남빛 바탕에 해 또는 햇살 무늬가 있는 비단입니다. 그것으로 안을 받쳐 가끈 고리와 밀화 왼쪽에 있습니다. 호박의 한 종류입니다. 보석의 한 종류예요. 귀를 따은 궁초는 얇고 무늬가 둥근 비단의 일종입니다. 비단으로 만든 가끈을 잡아매고 관디, 옛날 벼슬아치의 공복,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수도 왼쪽에 있습니다. 옛날 군복의 일종이에요. 군복띠를 배에 눌러 매고 날래 용자라는 글자를 떡 붙이고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도군래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병영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보 앞에 썩 나서며 에라 이놈 개 안 꺼라. 흥보 속마음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권위적인 병영의 분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후인이 앉았거든. 어떠한 사람이 모였냐면 뒤를 읽어본 친구들은 알죠? 흥보처럼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이에요. 흥보가 들어가며 인사하오 그랬더니 마오 거기 뉘라 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한 놈이 나서며 이 사람은 솔봉애비였어요.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장자 왼쪽에 있지요.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입니다. 즉 흥보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더 가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흥보가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라서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솔봉애비오 모르시오? 25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지금 과장이죠. 솔직히 25대 가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랫동안 지독하게 가난하였음을 과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놈이 나왔지만 이번엔 김딱지기라는 사람이었죠. 나는 경상도 문경 땅에 제일 가난으로 46대 호적 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기란 말 듣도 못하였소. 아까보다 내가 더 가난해 라는 어필이죠. 아까 25대였고 이번에 46대 내가 더 가난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한 놈이나 앉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이번에는 매품 파는 순서로 화제가 전환되는 거예요. 저분 언제 왔소? 나 온지는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굉장히 일찍 왔다는 것을 과시하죠. 먼저 매품을 팔기 위해 일찍 온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 놈이 나앉으며 나는 온 지가 10여일이라도 생나무 곤장하는데 맞아본 내 아들 놈 없소. 지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흥보가 병영에 도착해서 매품을 팔러 온 사람들과 만난 장면입니다. 이제 흥보가 또 말을 합니다. 흥보 이런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래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팝세. 가난 자랑으로 매품을 파는 순서를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매품을 서로 경쟁해서 팔아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가난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 말이 옳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분의 가난은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보오.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닿는 벼룩 쪼들을 앉을 데 없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닿다라는 것은 다리를 빨리 움직여 이동하다. 달리는 벼룩이 쪼그려 앉을 데가 없대요. 그 정도로 집이 작다라는 얘기죠. 삼순구식이란 건 순이 1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9끼밖에 못 먹는다. 그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삼순구식 먹어본 내 아들놈이 없소. 우리 집은 30일 중에 9끼도 먹어본 애가 없어 라며 가난함을 얘기를 합니다. 한 놈이 나앉으며 얘기를 하네요. 좋게 먹고는 살 수 있겠구만. 별로 가난하지 않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저분의 가난은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보. 내 가난이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얻은 지가 8년이로돼. 오른쪽에 있어요. 광주산이라는 것은 광주에서 생산된 물건이라는 건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8년이다. 8년 동안 음식을 담는 사발을 쓸 일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말이죠.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찢고 얼마나 가난한지 쥐가 먹을 밥알도 없대요. 부엌에 노랑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서서 종기를 터뜨리고 들어누운 지가 3달 되었소. 이것도 과장이죠. 쥐가 주워 먹을 밥알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을 합니다.
좌우 들으신 바 내신 세워 떠하오 김딱지기 썩 나앉으며 아우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어. 아까 장자 했었죠? 별로 가난하지 않다라고 대꾸를 하는 겁니다. 내 가난 들어보. 조그만 한 칸 초막 발 뻗을 게 전혀 없어. 무척 가난한 걸 이제부터 과장해요.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안고 누워있으면 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갔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 보이니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내 궁둥이 치는 소리 4월 8일 관등다는 소리 같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음력 4월 8일에는요. 부처님 오신 날처럼 등불을 다는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3년이 되었소. 가난해서 밥을 하지 않은 지가 3년이 되었다.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득은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귀신인 목두기를 말합니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자기 외의 누구도 매품은 팔 수 없다. 내가 제일 가난하다. 라고 매품을 팔러 모인 사람들의 가난 자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인물을 평가합니다.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니라. 개정. 불평을 품고 떠드는 말과 행동. 굉장히 불평불만하더라. 흥보가 숨숨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내가 매품을 팔 수 있을지 아닐지 몰라.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포기하죠. 내 거 대신 너가 팔아. 나 갈게. 흥보가 사람들의 가난 자랑을 듣고 매품 파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직하고 돌아오며 인사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또 서술자의 개입이 등장을 해요. 흥보 안에 거동보소. 왈칵 뛰어들어 흥보 소매에 검쳐잡고 검치다라는 거 오른쪽에 있죠. 한 물체의 두 곳이나 두 물체를 맞대고 걸쳐 붙이다.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서럽게 웁니다. 지금 흥보가 매품 팔고 온 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기기 전에 오른쪽에 날개 문제 풀게요. 가난자랑에서 김딱지기 이긴 까닭이 뭔지 생각해보자. 이겼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30일 동안 9개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 두 번째 사람은 석 달 동안 밥알을 볼 수 없는 가난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김딱지는 밥을 해먹지 않은 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가난한 상황이죠. 그래서 가난자랑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하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 자기의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남 대신으로 맞을까. 에고 소름이야. 이 말이 뭐냐면요. 욕심 없이 내 처지에 맞게 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체크하세요.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라는 건 좀 약간 편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욕심 없이 자신의 처지에 맞게 살지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럽게 우니 흥보가 말합니다. 애기여모 울지 마소. 애기여모 울지 마소. 영문 병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내 가난은 거기다 비교하니 장작 부자라고 일컬을 수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흥보한 애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얼씨구나 실겁도다. 우리 낭금 병영 내려갔다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 또 있을까. 이거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남편의 진심으로 걱정하는 흥보 아내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배고픔을 생각하며 음식 노래 불러보자. 무슨 밥이 좋던게요? 보리밥이 좋거든. 무슨 국이 좋던게요? 비지국이 좋거든.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려면 게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놓고 숭늉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곰은 괴곰이 왼쪽에 있어요. 곰은 고기나 생선을 푹 삶은 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곰의 하나인 사곰 중에서 괴곰이 먹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하고 이만큼 시장할 때는 들깨깻묵 두어 둘레쯤 먹고 찬물 대사발쯤 먹었으면 든든거든. 이 부분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음식 노래를 부릅니다.
가난한 처지로 인한 슬픔이 극대화되는 장면이죠. 지금 너무 가난한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상상이라도 말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보 안에 우는 말이 울면서 말을 해요. 우정, 낮게 치거나 값을 비싸게 정함이란 뜻이에요. 우정, 가장 애중, 왼쪽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김. 그 애중하는 자식 배 골리고 못 입히는 내 서름 의논컨대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여영 서름이요. 이거 왼쪽에 있어요. 아황과 여영은 순임금의 부인들이에요. 근데 순임금이 죽자 눈물을 대나무에 뿌렸는데 그 대나무들이 모두 반죽 얼룩무늬가 있는 대나무가 되었다라고 한다. 한마디로 눈물이 떨어진 자리가 빨갛게 돼서 대나무에 무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 정도로 한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고가를 지어내던 왕소군의 서름이요. 왕소군 왼쪽에 있어요. 한나라의 궁녀인데 흉노로 보내졌다는 그 미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서름만큼이나 내 서름이 있다는 거죠. 장신궁 중 꽃이 피니 반처녀의 서름이요. 왼쪽에 있습니다. 한나라 궁녀입니다. 황제의 총애를 입어 처녀가 되었는데 뒤에 사랑을 잃고 장신궁에 유폐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서름이나 내 서름이나 같다. 옥으로 장식한 장막 속에 죽으니 우미인의 서름이요. 우미인은 항우라는 장수의 사랑을 받던 여인입니다. 항우가 유방이라는 사람의 군사에게 포위되었을 때 자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우미인의 서름만큼이나 내 서름이 크다. 목을 잘라 절상하니 절개를 지켜 죽으니 하시 열려 서름이요 라면서 이 부분 다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양반들이 알만한 내용이죠. 서름을 당하고 죽은 중국 고사의 인물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창파 너른물을 말말이 다 되인들 끝없는 인의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꼬. 만경창파라는 것은 한자성어 있었죠.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굉장히 넓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그 너른 물을 말말이 다 끓인들 다 되인들 끝없는 인의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꼬. 흥보 아내가 어느 정도 서름을 가지고 있냐? 바닷물에 비해도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서름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흥보 역시 슬퍼 직유 과장법을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샘물 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 같이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처럼 같이 뭐뭐인데 뭐뭐이냥 직접 비유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과장에서 표현하는 과장법이 사용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 내어 기운 없는 가는 소리를 처량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는 이런 말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흥보의 말입니다.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한 때 볼 것이니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인데요. 이거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근히 보여주는 거 앞으로의 일을.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서로 말고 살아봅시다 라며 흥보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부부가 앉아 탄식할 때 슬픈 처지와 대조적인 것을 드러내죠.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있는 때 인물의 슬픈 처지와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접동두견 꾀꼬리는 새들은 때를 찾아 슬피우니 뉘안이 슬퍼하리 서술자가 개입해서 또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매품 팔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흥보를 아내가 기쁘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왼쪽에 날개 문제 볼까요? 음식 노래를 부르는 흥보와 이를 듣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흥보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음식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우정, 가장, 애중자식부터 인의 서름 어디다 하소연할꼬 요 부분 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 흥보의 노래를 듣는 아내의 심정은 처량하고 슬픈 심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제 학습 활동이랑 올려드린 학습지 풀 텐데요. 학습지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드릴 거니까
미리 공부할 친구들은 출력해도 되지만 아닌 친구들은 요거는 받아도 좋습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